올해 병사를 하시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타리 칠 때 트랙터 뒤에다가 제초제 매달아 놓고 뿌리시죠. 거의 매달아 놓고 뿌리십니다. 자, 그런데 모든 제초제를 트랙터 뒤에 매달아 놓고 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원래는 안 돼.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몬스타나 대부분의 약재들은 큰 탕물 상태에서 뿌려줘야 약효가 증진이 되고, 그런데 벤조리 사이클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나지마 액상수화제 아십니까? 이 나지마는 맑은 물 상태에서 뿌려줘야지 큰 탕물 상태에서 뿌려줬거든요. 잡초방지 효과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랙터 뒤에 매달아놓고 뿌리셔야 될 거와 안 뿌려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무조건 매달아놓고 뿌리다 보면 이 큰 탕물 상태에서는 방지 효과가 뚝 떨어지는 이런 나지마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뚝 떨어져요.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해야 되고, 또 여러분 눈에 이끼나 괴물 발생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문제 없어요. 동사를 워낙 잘 치니까 뭐 이런 이끼나 괴물이 문제 없겠네요. 아, 있어요? 너 대답을 안 하세요. 이끼나 괴물이 발생되는 주 원인은 인산 함량인 것 같아요. 인산은 있잖아요. 벼 생육 초기만 반짝 이용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화가 됩니다. 인산이 많아버리면 이끼나 괴물 발생이 많아집니다. 또 하나, 내 논에 전층 시비를 할 거냐 하층 시비를 할 거냐 나누시면 비료를 뿌리고 우리가 노타리를 쳐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노타리 치고 나서 그 위에 뿌려버립니다. 그게 이제 표층 시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층 시비를 하게 되면 이끼나 괴물이 뜨지 않는데, 표층 시비를 하면 2양 후 7일부터 이끼나 괴물이 발생이 돼서 30일 되면 쫙 깔려버립니다. 저것이 깔려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결줄 발생이 없이 또 새끼를 안 쳐버려요. 수장 감소율이 10% 이상 감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딱 이끼나 괴물이 밑에 깔려 있으면요, 벼 포기가 묻혀버리는 것도 있지만 햇볕을 받아서 분어를 새끼를 쳐야 되는데 새끼 치는 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끼나 괴물이 발생되는 조건은 표층 시비에 의한 방법, 또 내 눈에 이끼나 괴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센터,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까운 센터나 기술원에 가시는데, 논의 흙은 한 1cm 정도로 걷어내고 15cm 정도 되는 깊이로 좀 몇 군데를 팝니다. 몇 군데를 파가지고서 센터나 기술원에 갖다 주면요, 선생님 논에는 유기물이 어떻고 주산 함량이 어떻고 인산 함량이 어떻다는 것이 딱 나와서 어떠한 비료를 더 주십시오가 진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논에 대해서는 진단을 받아보시라. 그래서 벼 수확이 끝난 다음에, 벼 이양하기 전에, 가을부터 이양하기 전, 봄 요 시기에 흙을 떠다가 센터나 기술로 따지면 딱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종자 소독을 할 때 여러분들은 온탕 소독을 하고 또 종자 소독약을 넣죠. 두 가지 다 하시죠. 한 가지만 하십시오. 진짜 키다리뼈에 문제가 되는 포장, 또 내가 이걸 종자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이런 포장 같은 경우는 두 번을 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포장은 한 번만 합니다. 온탕 처리를 하든 아니면 약재 처리를 하든 한 번만 합니다. 두 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온탕 처리를 할 때 여러분 몇 도에 하십니까? 몇 도에 하시죠? 60도. 62.5도로 맞춰주세요. 62.5도로 맞춰주시고 물과 종자의 비율은 10대 1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 바라기는 한 대고 소독해야 될 종자량은 많으니까
종자를 바닥에다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면 물의 온도가 뚝 떨어져서 소독 효과가 없어요. 물과 종자의 비율이 10대 1. 물이 10이면 종자는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62.5도에서 10분이라고 했는데 62.5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종자를 넣으면 좀 다운이 돼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62.5도로 맞춰주시고 물과 종자의 1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딱 꺼낸 다음에 반드시 찬물에 넣어줘요. 바닥에 놔버리면 내부에 떠버려요. 여러분 목욕탕 가가지고 발 딱 담궜다 아 뜨거 하고 나올 때 온도 몇 도인지 아십니까? 40도. 네? 40도. 예, 40도, 뭐 42.5도. 네, 아 뜨거워 나오고. 근데 60도의 벽실을 10분 나오면 어떻습니까? 삶아진다는 생각을 초기에 들었어요. 제가 이 강의를 종자소도 문탕처리를 20년 정도 강의를 하고 다녔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미쳤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당연하게 하는 것이 돼 있잖아요. 그만큼 교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온탕 처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러분 62도에서 10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종 소독하고자 하는 종자의 수분 함량이 높아버린다. 바람이 뚝뚝 떨어집니다. 14%가 돼줘야 됩니다. 아니래 16%에서는 7분, 15도에서는 뭐 7분, 14.3도에서는 11분까지 괜찮아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16도에서는 7분밖에 안 되고 19도에서는 1분 경우가 80%밖에 바닥이 안 된다. 수분 함량이 높아버리면 바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식량으로 쓴다든가 뭐 아니면은 수분 함량이 높게 된 벼들은 수분 함량이 14%대로 해줘야 바다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대부분의 농가들이 간과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종자 소독을 할 때 30도에서 32도의 물에다가 건종자를 딱 집어넣죠. 그렇게 넣죠. 대부분의 농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찬물에 15도나 뭐 5도 내외 되는 찬물에 종자를 침지시키죠. 찬물에 종자를 침지시켜서 그늘에 놔두십시오. 뭐 필요에 따라 하루를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놔뒀다가 이틀을 놔뒀다가 30도 내지 32도 소독약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틀을 찬물에 담근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 이틀을 찬물에 담글까요? 왜냐면요, 벼는 꽃이 핀 상태에서 균이 들어가는 걸 화기전염이라고 합니다. 그 화기전염은요, 배유라고 해서 거의 가운데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32도에다가 소독약을 부어버리면 그 안에까지 약의 침투가 나요. 찬물에 이틀을 담궈놔버리면 수분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틀을 담궈놨다가 소독약에 넣어버리면 그 안에까지 침투가 돼서 키다리병 쪽에 방지 효과가 훨씬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천을 하시면 되겠고요. 액니 발생 많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액니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가을에 추경을 치지 않은 상태에서 봄에 뭐 한 4월 20일, 25일 되면 봄을 내려오잖아요. 그 시기에 물을 한번 딱 넣었다가 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액미들은 일찍 올라와요. 4월 한 25일 정도 되면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쫙 올라오는데 한 처음에 이제 액미가 쫙 올라오잖아요. 80% 90% 올라왔을 때 뭐 근삼이나 이런 것도 주십니다. 야,
큰 사람이 주면 나중에 벼제기할 때 문제 안 돼? 이렇게 반문을 하실 텐데요. 근삼이는 토양하고 딱 버리면 용어가 돼요. 또 물을 넣어버리면 용해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리가 발생되는 용해에 있어서는 물을 한번 딱 집어넣었다가 이제 물을 빼면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액리들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파재배를 하거나 이양재배를 하는 그 방법에 따라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직파재배를 할 적에는 4월 10일 날 논에 물을 넣습니다. 이양재배를 할 적에는 4월 25일 날 물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날 물을 넣어서 90% 정도 초과됐을 때, 또 5월 5일 기준인데요. 이 기간이 4월 28일부터 5월 12일 사이입니다. 그 시기에 마찬가지로 비선택성 제초제를 주시면 이제 서서히 그것이 이제 침투돼서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죽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벼가 출하할 때 필요한 것이 온도, 수분, 산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쉽게 5cm 이상, 20일 이상 배줘버리면 또 형태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논에다가 물을 이렇게 오랫동안 배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방법도 발생을 성격히 줄이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문제점이라고 하면요. 저는 제가 이쪽 지역에 올해 저는 이제 가루쌀 아시죠? 가루쌀 제가 농촌진흥청의 전문위원이라 한 이쪽에 제가 한 강의를 한 10번 정도 올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농민들한테 전화 오는 게 뭐냐면, 올해는 비가 늦게 왔잖아요. 장마가 늦게 오다 보니까 7월 말에도 논을 말려버려요. 7월 말에도 논을 말려버리는데, 자, 7월 말에 논을 말리고 8월 초까지 말려버리면 도복의 안전성이 있어 좋겠죠. 그러면 문제점은 없을까요? 네, 문제점 없겠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벼는 출수하기 30일 전에가 유수나 발육기라고 합니다. 사람 없이는 임신하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는 물이 있어요. 그 시기에 만약에 물이 없으면 영화수가 태화가 될 거예요. 불임이 될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많은 농민들이 올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늦게 오다 보니까 도복되겠네 해가지고 7월 말 8월 상순까지 논을 바차바차 그리고 말렸지. 그렇죠. 근데 이 속으로는 벼들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영화수가 점점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나수를 적어도 출수 30일 전에는 논에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을 한번 넣어주고 물이 서서히 말라서 한 3일 정도 3, 4일 되면 다시 또 물을 조금씩 넣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중간 나수를 7월 말 8월 상순까지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